이슈 투데이. 네,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대순 가정의학과 통증의학 전문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다른 관심은 있으면서도 말을 좀 하기 조금 힘든 이 비아그라 그리고 시알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통증 전문의 임대승 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통증 이야기보다는 주치의로서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긴 하지만 진료실에서 툭 터놓고 물어보기는 좀 민망해서 사실은 알고 싶지만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면서도 말은 잘 못하게 되는 이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분명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알리스와 비아그라 같은 건 줄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네,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비아그라는 실데나필이라는 그런 어떤 성분명을 갖고 있고요. 시알리스는 타다라필이라는 성분명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PDA5 억제제 계열이고 핵심은 이제 성적 자극이 있을 때 혈관이나 평혈근 이완을 도와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만 먹는다고 자동으로 되는 구조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청취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뭐가 더 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으신데 네네. 그 질문의 사실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정확하고요. 더 세다가 아니라 작동 리듬이 좀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실데나필,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비아그라라는 것들은 이제 타이밍이 좀 짧고 비교적 이제 짧게 가는 약이고 이제 타다라필, 즉 시알리스는 시간 압박을 좀 덜고 좀 길게 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 언급하고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약들이 그 목적이 일반적으로는 그 목적이 저희가 생각하는 목적은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심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특히 시알리스 뭐 하루 이상 계속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알리스 먹으면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계속 지속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많이 있으신데 이제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비교적 좀 오래 유지된다에 가깝지 계속 이제 강제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런 약들이 이제 성욕을 만들어내는 약이 아니라 마음과 자극이 있는데 몸이 잘 따라오지 않을 때 몸이 따라오게 도와주는 도구에 사실은 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혹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매일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근데 그게 성생활 목적이 아니라 전립선 때문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특히 시알리스 성분명 타다라필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면은 이제 배뇨 증상이 좀 있으신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소변 주기가 약해졌다든가 잔뇨감 같은 게 좀 있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이제 자다 깨서도 화장실 가고 막 화장실 갑자기 빨리 가고 싶고 뭐 이런 이제 소변이 이제 불편한 증상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 이런 하부요로 증상 완화 목적으로 매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약들이 사실은 그 소변 불편을 덜어주는 쪽에 가까운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다라필을 한 5mg 정도 하루 1회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방식이 제일 흔한 방식인데요. 이거는 성관계 타이밍이랑 좀 무관하게 이제 배뇨 증상 관리,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목표로 하는 거고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립선 또는 방광목 요런 쪽이 조금 더 이완되도록 도와서 배뇨 불편을 좀 완화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용어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발기부전은 정확하게 뭔가요? 발기부전은 성욕이 없다는 그런 뜻이 이제 사실은 아니라
원하는 상황에서 이제 발기가 충분히 되지 않거나 유지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타다라필, 제가 말하는 시알리스를 매일 복용하는 분들 중에서는 배뇨 증상도 좋아지면서 또는 성기능 쪽으로도 도움이 기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립선 때문에 매일 비아그라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비아그라의 성분은 이제 실드나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발기부전 목적이 더 중심인 약이고요. 전립선 이제 배뇨 증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립선 때문에 매일 이런 맥락에서는 사실 임상적으로는 타다라필, 저희가 아까 말한 시알리스를 더 흔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청취자들이 바로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매일 시알리스를 먹으면 성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요? 이 성적인 면도 솔직하게요. 이제 현실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보통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간 압박이 줄어들어요. 이제 오늘 딱 그 타이밍에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줄면은 긴장도 줄고 이제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소변 증상이 덜 불편해지면서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제 성생활도 간접적으로 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료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잠을 좀 덜 깨니까 피로도 좀 줄고, 그러니까 피로가 좀 주니까 성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죠. 네.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약들이 어떤 보조제나 치료제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들을 안 하다 보니까 떠도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매일 먹으면 성욕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이제 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과장이에요. 사실 이 약은 성욕을 만드는 약이 아니라 이제 사실 흥분이 있을 때 몸이 이제 반응하도록 돕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성기능은 혈관만이 아니라 이제 심리적 압박, 좀 피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오늘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시험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네. 그러면 현실적인 팁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나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점잖게 라디오니까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결과 중심, 결과 쪽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화나 스킨십, 뭐 그런 긴장을 낮추는 과정을 이제 먼저 주는 게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패를 자꾸 큰일처럼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 오히려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성기능이 좀 약해지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사실은 성기능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 몸의 가장 심리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꾸 시간에 쫓긴다거나 아니면 지금 빨리 해야 된다거나 이런 압박감을 느끼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알리스를 드시면 이제 마음도 편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될 거야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꼭 시알리스 먹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신감 때문에 더 잘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약이든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병행하고 병용하면 안 되는 그런 약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하나인데요.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질산염 계열 심장약과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약 중에서 알파 차단제, 탐슬로신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그런 걸 이제 같이 병용하게 되시면은 이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같은 게 좀 커질 수 있어가지고 용량이나 타이밍 같은 경우를 꼭 한번 의사 선생님과 조절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온라인이나 주유소에서 파는 처방 없이 먹는 이른바 뭐 남성 강화제 뭐 같은 것도 사람들이 복용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주유소에서 많이 그런 걸 파는 걸 많이 봤는데요. 네. 이제 성분이나 용량이 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요. 또 심장약이나 혈압약, 전립선약과 같이 먹을 경우에는 이제 상호작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위험하고요.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나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같이 드시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가보면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에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남성분들이 계신데 이게 굳이 뭐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니라면서요. 이제 발기부전이 사실은 혈관 건강 신호일 수도 있어요.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또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겹치면은 발기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약만이 아니라 혈당, 혈압,
지질,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수면, 운동, 스트레스 같은 것까지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치료 옵션도 약 말고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RP를 뭐 주사로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도 이거를 이제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처음 보게 됐는데요. 이제 이런 방법 자체는 존재합니다. 이제 PRP를 이제 그 남성 성기 부위에 맞는다는 것.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확실한 표준 치료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가 더 필요하고 비용 대비 이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좀 잡고 멸균 안전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인지 하고 과장 광고 아닌지 이런 것만 신경 쓰고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사다리처럼 단계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이제 생활 습관, 그러니까 체중 줄이시고, 수면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좀 줄이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케겔 운동이라고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데, 케겔 운동 좀 하시고, 약물 조절, 시알리스나 비아그라 같은 경우, 정 안 되면 방금 말씀드린 PRP 국소 치료나, 이제 뭐 바른 약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이제 기반 치료를 좀 해보시고, 정 안 되면은 이제 비뇨기과 가셔가지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 청취자 질문인데요. 스쿼트를 100개 하면 끝난다. 뭐 이런 단톡방 썰이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스쿼트가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로 해결된다는 건 좀 과장이고 이제 발기 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이제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 걷기, 뭐 산에 오른다든가 그런 것들. 그렇게 함으로써 혈관 기능을 좀 올리시고 이제 골반 적은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케겔 운동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스쿼트는 전반적으로 체력과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제 이건 간접적으로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네. 저기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케켈 민망하지 않게 10초 요령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네. 여성분들은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변 참을 때 쓰는 근육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3초 조였다가 3초 풀고 이런 식으로 한 10번을 하는데 10번이 한 세트고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복근이나 이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다른 운동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만 이제 부드럽게 조이는 느낌이 사실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대순 가정의학과 통증의학 전문의 통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